안녕하세요.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우리 1학년 학생 여러분. 마이크가 켜지지 않아서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지금 녹음을 좀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뒤쪽에 있는 수업 영상은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앞에 있는 것만 좀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에 이런 표를 그려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ATP의 중요성, 운동 생리학에서 ATP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쉽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좀 많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동그라미 그린 거는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죠. 자, 글리코겐은 무엇인가요? 자, 에너지 생산을 하기 위해 간이나 근육 내에 저장된 형태의 당을 글리코겐이라고 합니다. 글루코스는 우리가 포도당이죠. 혈중 유리된 상태의 몸속의 당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글리코겐은 위와 아래 글루코스로 당원 합성과 분해 과정을 통해서 글루코스 6인산으로 우리가 분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피루부산 두 분자로 또 나눠집니다. 자, 글리코겐이 이제 분해돼서 글루코스로 해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자, 피루부산 두 분자를 만들어낸다. 자, 이 얘기죠. 자, 이 피루부산은 산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 젖산으로 에너지가 우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쵸? 지금 O2, 산소가 불충분하고 산소가 충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불충분할 때는 피루부산이 젖산의 형태로 에너지원이 되고, 자, 피루부산의 근세포질 내에서 생성된 피루부산이 산소가 충분할 때는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집니다. 자, 저렇게 완두콩 모양이 있는 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쭉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지죠. 그러면 여기서 아세틸 조효소 A라고 하는 지금 이거는 유산소성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O2, 우리가 산소가 충분할 때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진다. 자, 금세포질 내에서 생성된 피루부산이 산소가 충분할 때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내로 보내집니다. 자, 이 완두콩 모양에 있는 쪽이 유산소성 과정인데, 아세틸 조효소 A라는 것은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유산소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아세틸 조효소 A입니다. 아세틸 조효소 A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크랩스 사이클로 작업을 좀 시작하게 돼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크랩스 사이클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 조효소 A는 크랩스 사이클을 우리가 뒤쪽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크랩스 사이클로 또 작업이 돼서 에너지원을 만들고, 자, 거기에서 수소와 전자로 또 나와서 전자전달계라는 거, 이제 전자전달계로 내려오면서 많이 분해가 되면서 다량의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 물과 이산화탄소로 이제 만들어지는 최종 결과물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자, 물은 우리 몸의 책을 구성해주고 있습니다. 크랩스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크랩스 사이클, TCA 회로, 구연산 회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또 전자전달계로 또 넘어가고, 우리 수소와 전자가 이제 전자전달계로 분해되면서 유산소성 과정은 이렇게 수소와 전자가 분해되고, 그 다음에 산화 환원 과정을 통해서 다량의 에너지를 생성해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밑줄을 그은 것은 근세포질 내에 있는 이제 피루부산이죠. 근세포질 내에서 생성이 된 피루부산이 산소가 충분할 때는 미토콘드리아 내로 이동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로 산소가 충분할 때 보내지죠. 그러면 아세틸 조효소 A를 통해서 우리가 옥살 아세트산이 아세틸 조효소와 만나면서 시트르산, 구연산, 그 다음에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염, 그 다음에 숙신산, 말산, 다시 옥살아세트산 요렇게 회로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산화와 환원 이렇게 있죠. 산화와 환원은 무엇일까요? 산화 반응은 우리가 전자를 방출하는 반응을 이야기하고 환원 반응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반응을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시트르산으로 내려가면서 피루부산이 아세틸 조효소 A로 내려오면서 NAD, NADH 플러스 H 플러스 그렇게 해서 전자들이 전자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간중간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게 되죠. 그쵸?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면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산화탄소로 이제 배출이 됩니다. 자, 이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ATP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 전자전달자 NAD는 우리가 니코틴 아마이드 아네딘 다니노글루타이드라고 해서 비타민 B 콤플렉스 중 하나인 니아신의 주된 성분입니다. 자, FAD는 플라빈 아데닌 다이누클루타이드라고 해서 비타민 B2가 주된 성분인 이제 리보플라빈이라고 하죠. ADP 중간에 알파케토글루타르산염과 숙신산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ADP 플러스 PI 해서 ATP를 생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뭐 NAD, 여기 NADH 더하기 수소 이렇게 있는 것이 이 전자전달계예요. 여기 전자전달계.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산화과정이라고 하는 거, 이 유산소 산화되는 과정, 이것은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서 산소와 작용하는 그런 과정을 산화과정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생리학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전자를 방출하는 과정을 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산화 반응은 전자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환원 반응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반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과정에서 여기 아까 이 크랩스 사이클, 구연산 회로, TCA 회로라고 하는 이 과정으로 우리가 피루부산이 아세틸 조효소 A로 전환되면서 수소 방출로 산화된 형태가 아세틸 조효소 A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달자들이 전자 전달계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에너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얘네가 여기에 ETS 과정이라고 해서 전자 전달계라고 하면 전자 전달계를 호흡 체인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호흡 체인이나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저기 봤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들어오면서 근세포질에 있던 게 산소가 너무 충분해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들어오면서 산화돼서 아세틸 조효소 A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에너지원을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우리 크랩스 회로에서 점점 나온 게 이제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건데, 자, 보자. 그러면 수소 이렇게 NADH2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 수소가 결합된 형태. 그래서 두 개의 수소와 두 개의 전자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빡! 에너지 ADP 플러스 PI로 해서 ATP가 만들어지고, 자, 여기도 똑같이 여기에서 ADP
플러스 PI가 돼서 ATP. 여기서 에너지 한 번 또 만들고. 자, ADP 플러스 PI 해서 ATP. 해서 우리가 3개의 ATP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수소는, 2개의 수소는 우리가 호흡 체인을 통해서 2개의 수소로 전달이 되고, 자, 이 2개의 전자는 우리 코엔자임 Q라고, 코엔자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지? 코엔자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 코엔자임. 되게 익숙하죠, 근데. 어디서 막 들어봤지? 약간. 처음 들어봐요? 코엔자임? 화장품. 맞아. 정답.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고, 우리가 이 코엔자임은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이런 데에도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 자, 코엔자임 Q로 해서, 얘네는 다 효소예요. 이렇게는 다. 효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와, 점점. 내려와서 2개의 전자가 또 이렇게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는 이런 전자전달계에서 2개의 수소와 2개의 에너지가 같이 여기 혈액 속에 합쳐 들어가면서 결국 물을 만들어낸다 라는 거예요. 전자전달계는 여기에서 이 효소, 여기에 있는 효소들 해서 우리가 전자가 합쳐지면서 전자전달계라는 걸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서 2개의 수소와 2개의 에너지로 우리가 이런 효소들로 또 통해서 여기서 에너지 방출 되면서 우리가 결국은 호흡을 통한 산소를 통해서 이 2개의 수소와 2개의 전자가 합쳐져서 결국 우리는 물로, 최종 부산물은 물로 방출이 된다. 우리 체액을 구성해준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판에서 그림으로 다 배웠어. 이해 한번 했어. 그랬기 때문에 조금 이제 PPT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봅시다. 유산소 시스템은 우리 ATP 유산소적 생산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다. 2가지 대사 경로들이 상호협력해서 ATP를 생성하고 이 과정은 3단계를 거친다. 자, 아세틸코아라는 우리 아까 조효소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무조건 우리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들어오면 아세틸코아라는 조효소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얘네는 2개의 탄소 분자를 생성하고 이것을 베타산화 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크랩스 회로 내에서 아세틸코아의 조효소의 산화 과정을 이제 통해서 우리 크랩스 회로가 되고, 호흡체계, 아까 호흡체계라고 했죠? 호흡체계,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전자전달 체계와 산화적 인산으로 인한 ATP 생성, 그 다음에 이 유산소 과정은 3분 이상의 운동 강도일 때에 쓰인다. 유산소 과정은 3분 이상의 운동 강도에서 쓰인다. 자, 그래서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 그 다음에 크로스컨트리, 장시간, 저강도, 저중강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 작용된다. 우리 유산소 시스템이 작용이 된다. 회로와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ATP를 생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그 동그라미, 크랩스 회로, 이 구연산 회로는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하고 TCA 회로라고도 한다. 그래서 수소를 운반하는 NAD와 FAD를 사용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수소 이온을 제거하여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소 이온을 제거하는 과정의 중요한 이유는 수소 이온이란 전자를 갖고 있어서 음식물이 분해될 때 잠재적 에너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만 이런 에너지 시스템이 쓰일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눈 뜨고 생각하고 먹고 음식물을 먹고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전부 다 쓰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힘을 막 세게 준다거나 할 때는 단시간 고강도, 이거는 무산소성 운동이, 무산소성 시스템이 우리가 몸에서 체계가 발생이 되고, 길게 얘가 저중 강도로 엄청 긴 시간 운동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유산소성 시스템이 반응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는 전자전달 체계를 이용해서 ADP 플러스 PI를 결합하여 ATP를 생성하게 된다. 그래서 산소는 크렙스 회로의 반응에 참여하지 않지만 전자전달계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소이온과 결합하여 물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ATP가 생성되는 과정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한다. 자, 그래서 한 번의 크렙스 회로는 3개의 NADH 분자와 1개의 FADH 분자를 생성한다. 그래서 NADH는 2.5개의 ATP를 생성하고 FADH는 2개의 ATP를 생성한다. 자, 그래서 요거 아까 그림입니다. 그래서 피루부산에서 아세틸 조효소 A, 아세틸 코어 A, 여기에서 이렇게 시트르산,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 석신산, 푸마르산, 말산, 옥사아세트산,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우리가 크렙스 회로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전자전달계는 우리가 ETC라고 합니다. 이 대사 경로인데 우리가 전자전달계, 이 전자라는 게 무엇이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자, 전자가 뭐냐? Electron. The tiny particles within all atoms that carry a negative electric charge. They have virtually no mass. And unlike the much heavier protons and neutrons, electrons cannot be split into smaller particles. 자, 이렇게 띄고 있는 거야. 모든 원자 안에서 있는 작은 입자로 된 것들을 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주느냐. 자, 전자전달계는 호흡체계 또는 시토크롬 체계라고 합니다. 효소라고 했죠? 얘네들 여기에 있던 그림에 있던 것들 효소들이에요. 효소. 자, 그래서 전자전달이라는 거는 산화 환원 반응에서의 전자의 이동, 전자가 이동되면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마신 산소나 수소가 어떻게 유산소 과정을 통해서 내 몸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배출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반응할 때 전자를 주는 물질을 전자 공급체라고 하고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물질을 전자 수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수용체, 수소 공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자를 공급하고 수용하고 하는 이 체계를 전자전달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산소 전달, 수소 전달, 전자 전달 등이 있다. 그래서 유산소적 ATP 생산은 NADH와 FADH와 같은 수소이온 전달체가 잠재적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ADP를 인산화하여 ATP를 생성한다. 자, 우리가 이 전자전달계에 아까 제가 이 그림, 요 안에 있던, 칠판에 있던 그림에 있던 이 효소들, 코엔자임, 큐랑, 걔네는 철분이 되게 주요 연료예요. 그래서 철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몸이? 철분 없으면? 빈혈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철분이 없으면 빈혈을 일으킨다라고 알고 있지만 운동도 할 수가 없어져요. 운동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철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유산소적 전자전달계 효소들의 주된 연료는 철분이다. 그래서 철분은 우리 빈혈 이런 것도 있지만 구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날 때 운동을 할 수 없게끔 또 해준다. 그래서 철분의 그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전달계는 전자들이 전자전달 체계를 통과하면서 고반응 분자인 자유유리기, 활성산소를 형성한다. 이는 운동 중 근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활성산소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활성산소는 근피로를 일으키면서 몇몇 크랩스 회로 효소들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고강도 또는 장시간 운동 시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자, 전자전달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산소는 전자들을 받아들여 수소이온과 결합하여 물을 형성한다. 자, 만약에 산소가 없어서 이러한 전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포 내 ATP 생성은 무산소성 대사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산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전자전달계 체계는 우리가 이 1, 2, 3, 세 지점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 마지막 단계 산소를 전자로 수소이온과 결합하여 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NADH에서 2.5개의 ATP 생성하고 FADH에서 1.5개의 ATP를 생성하게 된다. 자, 우리 유산소 운동, 이 아까 전에 했던 그림이에요. 그쵸? 제가 살짝 그렸던 그림. 자, 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외막, 내막, 이렇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학삼투 가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게 기전,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해당 과정, 포도당을 우리가 섭취해서 전분이라는 걸 섭취해서 혈액 속에 떠다니다가 간에 저장되어 있던 형태도 있고 우리가 섭취를 통해서 혈액에서 간으로 운반되는 애들도 있다. 자, 그래서 포도당을 우리가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로부산 2개의 분자로 나뉜다. 자, 거기서 산소가 우리가 충분할 때 그럼 피로부산에서 ATP, 유산소 운동으로 넘어간다. 쓰인다. 산소가 충분하면 피로부산에서.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들어와. 그러면 여기에서 이 크랩스웨로나 전자전달계를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중요한 거. 유산소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아세틸조효소 A. 여기 아세틸조효소 A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이것만 생각하면 돼. 크랩스웨로 전자전달계 지방산을 에너지로 쓰는 거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무조건 아세틸조효소 A가 필요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세틸조효소 A. 자, 그래서 크랩스웨로를 통해서 우리가 ATP도 만들고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ATP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ATP를 생성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하면요, 유산소성 ATP 생산은 크랩스웨로와 전자전달 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만들어진다. 자, 크랩스웨로의 주요 역할은 기질의 완전한 산화작용과 NADH와 FADH를 형성해서 전자전달 체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 효소들, NAD, FAD라는 효소들이 우리가 NADH와 FADH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NADH와 FADH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타민 B 콤플렉스, B군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 효소들입니다. 자, 전자전달 체계는 ATP와 물을 생산하며 물은 전자를 수용하는 산소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호흡하는 산소는 유산소성 대사작용에서 마지막 단계에 전자들을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성 ATP 계산은 이렇게 해당 과정을 통해서 산화적 인산을 통해 ATP, 그 다음에 피로부산 아세틸 포화까지 크랩사이클, 여기 유산소성 대사 과정이죠. 그래서 해당 과정과 해서 ATP는 2개의 해당 과정에 2개의 ATP는 2개의 빠른 해당 과정을 하고 2개의 NADH는
우리가 느린 해당 과정 7개를 만들어낸다. 자, 요렇게 크랩 사이클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 책에 있을 거예요. 글루코스, 유산소 과정에서 뭐 피로부산, 요거는 제가 또 그림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죠? 여기 그 페이지가 같나? 99페이지? 거기.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12개, 14개, 29개, 32개의 이제 ATP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크랩사이클에서 유산소성 ATP를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38개가 생성되지만 뭐 이동을 하는데 통과하고 뭐 통과하면서 에너지가 쓰여서 결국 32개의 ATP가 생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생성에 따른 에너지 시스템 비교를 하면 우리가 음식이나 화학적 연료는 이 구분한 거예요. 산소 사용 여부, 그다음 반응 속도, 상대적 ATP 생산량, 이걸 봅니다. 음식을 먹고 화학적 연료로 쓰이는 거는 ATP PC, RI 시스템, 그다음에 젖산 시스템, ATP PCR, 인원질 시스템과 젖산 시스템, 여기는 무산소 운동이죠. 무산소 과정, 유산소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레아틴이라는 게 뽀사지면서 결합된 게 뽀사지면서 ATP를 생성하고, 자, 젖산 시스템은 글리코겐으로 우리가 전환이 되면서 간에서 가져온 거를 에너지로 쓰는 거. 글리코겐, 간에 저장된 형태죠? 우리 포도당이. 그러면 얘를 간에서 저장된 걸 무산소 과정, 여기서 과정. 자, 반응 속도가 ATP PCR, 크레아틴, 인산, 크레아틴을 분해하는 거. 자, 가장 빠릅니다. 크레아틴을 뽀사기만 하면 되니까. 자, 젖산 시스템은 그냥 빠름. 자, 유산소 시스템은 우리가 느리다. 그래서 상대적 ATP 생성량은 극히 매우 적다. 매우 적고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운동을 할 때 고강도 운동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쓰여? 내가 지금 힘을 빡 내야 돼. 그럼 어떤 게 먼저 쓰인다? 우리가 힘을 쓸 때 이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빠른 거 ATP PCR 시스템이 먼저 쓰인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 스쿼트를 지속한다. 우리가 역도를 막 갑자기 해야 돼. 그러면 한 번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빠른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하는 ATP PCR 시스템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건 고갈됐어. 그러면 빨리 고갈되죠. ATP 생성하는 게 매우 적기 때문에 빨리 고갈이 돼. 그러면 이제 젖산 시스템으로 젖산 시스템에서 이 ATP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운동 시간이 계속 지속이 돼. 길어져. 그러면 이제 유산소성 과정. 얘네 ATP 생성량이 많죠?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할 때 순간적으로 힘을 낼 때, 뭐 우리가 그때 축구 경기를 했을 때 공이 왔어. 미친 듯이 전속력으로 뛰어. 그럴 때는 폭발적인 힘에서는 우리가 ATP PCR 시스템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은 바로 힘이 떨어지죠. 바로 힘이 떨어져야 되잖아. 바로 힘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뛰어. 계속. 그러면 우리가 유산소 과정을 통해서 계속 에너지를 내는 거야. 근데 이게 빨리 3분 정도 후에 또 ATP, PCR, 이러한 무산소성 에너지를 내가 순간적으로 빡 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또 순간적으로 힘을 내고 또 유산소 과정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낼 수 있게끔 이 ATP 시스템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촉매효소라는 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촉매효소 뭐 이런 거는 그냥 내가 효소들을 촉진하는 거야. 크랩스 회로든 아니면 무선소성 운동이든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 과정을 빨리 ATP 생성할 수 있게끔 이동시켜주고 전달시켜주는 데에 필요한 효소들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대사경로 ATP PC에서는 크레아틴 키나제가 있었고요. 해당 작용에서는 인산과당 분해 효소 PFK, 그래서 이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이죠. 크랩스 회로는 이소구연산 탈수소 효소, 그 다음에 전자전단계는 사이토크롬, 시토크롬 산화 효소가 있다.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해주는 우리 효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아까 이렇게 책마다 TCA 회로, 구연산 회로, 크랩스 회로가 그림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쵸? 그림이 다 다르게. 그래서 뭐 이 세포 바깥쪽에서 이 안에 이거는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얘기합니다. 그쵸? 여기 미토콘드리아 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너무 계속 들어. 글루코스에서 해당 작용 통해서 피루부산 2개로 만들어져서 이게 전환돼서 산소가 많이 충분할 때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아세틸조효소 A로 얘네가 전환되면서 우리 시트르산, 크랩스 회로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여기서 살짝 나와서 또 전자전달계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바깥으로 빼고 체액을 구성하는 성분이 된다. 그래서 ATP를 계속 여기서는 해당 과정, 여기는 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ATP를 생성하고 여기서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ATP를 생성하게 된다. 자, 전자전달계라는 것은 아까 봤던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전자전달계에서 우리가 ATP를 많이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지방조직, 뭐 활동근육 이렇게 있는데 유리지방산, 우리 중성지방, 지방 조직은 이제 중성지방, 유리지방산 이렇게 됩니다. 지방을 먹었다고 바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쓸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 지방 조직에 있던 것들을 먼저 에너지로 써요. 에너지로 맨 처음 쓰는 거는 탄수화물, 혈액에 떠다니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고 지방을 먹었다고 지방을 에너지로 바로 쓰진 않고 축적돼 있던 지방 조직에 있는 것을 먼저 에너지로 쓴다 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0분 쉬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ATP 우리가 시스템에서 무산소 과정과 유산소 과정이 있고, 무산소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 뭐뭐뭐 있다? 대답 좀 해주세요. 무산소 과정에서 뭐뭐 있다? 또 그렇죠. 우리가 해당 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을 분해하는, 그래서 포도당, 우리가 포도당원, 탄수화물은 유산소와 무산소로 에너지가 쓰이는데 무산소 운동으로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젖산, 해당 과정, 인원질 과정 이렇게 한다. 유산소 과정은 어떤 거 있다? 그 TCA 회로와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ATP는 그렇게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라고 우리가 다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체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에너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죠? 어떤 슬라이드지? 그거 기억나요? 탄단지 몇 칼로리? 몇 내가 막 이랬잖아. 브라보 최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원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는 좀 순서가 좀 뒤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 전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탄수화물과 지방 뭐 이런 특성에 대해서는 그때 저번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우리 지방의 특성에서 이것만 우선 알면 될 것 같아요. 지방의 특성, 글리세롤, 중성지방이죠. 지방의 저장 형태가 중성지방과 지방산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글리세롤은 3개의 지방산으로 나뉜다. 3개의 지방산으로 나뉜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포화지방 또 불포화지방으로 나뉘는데 이 글리세롤은 그래서 상온에서 우리 포화지방은 뭐예요? 포화지방? 상온에서 포화지방 뭐지? 막 이렇게 써있잖아.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쵸? 그랬을 때 막 우리 생각해봐. 우리 이해해야 돼. 우리 이해해야 돼. 불포화지방이 많아요 라고 하는 거 많이 봤죠? 음식점에서. 이거는 불포화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라고 써있는 거 어디서 봤죠? 어느 음식점 가면 있지? 다이어트 할 때. 또 우리 막 장어구이집 생선 뭐 파는데 가면 있죠? 거기 써있을 거야. 잘 봐봐. 막 오리고기집 이런 데 가면 있을 거예요. 불포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은 뭐냐면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애들을 포화지방이라고 해요.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애들. 그러면 뭐가 있을까? 삼겹살에 지방. 그쵸? 그게 어때?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 지방. 또 뭘로 보일 수 있지? 소고기의 마블링. 그쵸?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잖아.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거 포화지방. 그거는 포화지방. 우리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것을 포화지방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불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액체로 존재하겠죠? 불포화지방은. 그래서 몸에 내가 굳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불포화지방 먹으면. 포화지방은 쌓인다라고 하고 막. 그쵸?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얘기야. 했을 때 우리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불포화지방산 뭐지? 그러면 우리가 포화지방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삼겹살이나 뭐 소고기에 있다고 했어. 그러면 불포화지방산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너무 견과류는 내가 짜야지. 그럼 짜면은 뭐야? 그렇지. 참기름, 들기름, 우리 올리브유, 이렇게 눈으로 보이잖아. 그 지방은. 그쵸? 액체지? 굳어? 참기름 굽는 거 봤어? 못 봤지? 올리브유 굽는 거 봤어? 못 봐. 응, 그거야.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은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막 탄수화물 먹을 때 올리브유를 같이 먹어라 라고 하죠. 불포화지방산 같이 먹으면 혈당을 좀 억제해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당뇨나 아니면 혈당이 좀 높으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아니면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저는 탄수화물을 엄청 먹고 싶어요. 엄청 먹어요. 이러면 올리브유를 좀 항상 함께 드세요. 한 숟갈 정도.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식전에 어떻게 빵을 먹을 때? 여보세요? 식전에 어떻게? 빵 뭐 찍어 먹어? 그래. 그쵸? 다 이유가 있던 거야. 민서야, 그치? 응. 그래서 민서는 이제 요리 쪽에서 또 일을 해봤으니까. 그거 다 이유가 있죠? 안 그래? 식사를 만들고, 궁합을 맞추고, 막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너무 좋아한다 라고 하면 올리브유 찍어 먹거나 올리브유를 함께 먹는 게,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먹는 것보다 지방을 함께 먹는 게, 우리가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방의 형태들 중에서도 버터, 옥수수유,
뭐 다른 어떠한 지방을 같이 먹었을 때 혈당이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보다 올라가지 않더라. 근데 올리브유가 최고 잡아주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당뇨나 아니면 뭐 이런 내가 탄수화물 너무 중독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올리브유를 조금 같이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요거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보면, 자, 우리가 ATP 공급률 여기로 쭉쭉 올라갈수록 공급률이 높아지는 거야. 공급률이 높은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운동시간, 운동 강도, 단 거, 짧은 거, 운동시간이 짧고 운동 강도는 강한 거. 여기는 운동시간이 길고 운동 강도는 약한 거. 자, 그럼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그래프는 보지 않아. 보지 않고 한번 보면 어떻게? 여기에서는 뭐가 쓰이겠어? 운동시간은 짧고 운동 강도는 강하다. 그러면 뭐가 쓰이죠? 여기서? 그렇지. 또 무산소성 시스템이겠죠? 아, 그래. 그러면 여기서는 무산소성 시스템이 쓰이겠네. 그래서 위에 한번 쭉 봐보죠. ATP, PCR이 제일, 크레아틴산, 인원질 과정이 제일 먼저 쓰인다고 했죠. ATP에서 제일 구조 방정이 우리가 이 해당되는 과정이 짧아서 제일 짧기 때문에 폭발적인 힘을 낼 때는 이 에너지를 쓴다. 그리고 얘는 금방 떨어져요. 그쵸? 금방 떨어져.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해당 과정, 이 중간 부분에서는 운동하는구나. 아, 그러고서 점점 떨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운동 시간이 늘고, 그다음에 운동 시간도 많고 운동 강도도 약해져. 점점 중강도, 중저강도 운동을 써. 그러면 ATPC 맨 처음에 딱 쓰고 쭉 내려가면서 젖산을 또 쓰고. 근데 얘가 계속 운동을 해. 그럼 여기 중간 지점에서 만나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유산소성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쭉 올라가면서. 자, ATPC 쓰다가 한 중간 정도 내가 스쿼트를 무게를 한 100kg를 한 몇 번 하는지 했어. 한 번 해야겠다 이러고서 100kg를 했어. 으짜! 한 번 했어. 그리고 힘 쫙 빠지죠. 그러고 나서 내가 또다시 계속해서 근육 운동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중강도의 운동을 한다 이러면 이 젖산 시스템 해당 과정이 이뤄진다. 그래서 점점 힘이 떨어지겠죠. 운동할 때, 그쵸? 무산소 운동할 때. 근데 내가 여기에서 갑자기 달려봐. 그러면 유산소 운동의 시스템은 많이 쓰이지 않다가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계속 길어질수록 유산소 시스템으로 에너지원을 계속 만들어낸다, 내 몸에서.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ATP 시스템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을 했어. 그쵸? 계속 ATP, PCR, 그 다음에 젖산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가 코리 사이클, 그 다음에 해당 과정, 그 다음에 우리 크랩스 회로, TCA 회로, 구연산 회로라고 하고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이다. 자, 우리가 그러면 딱 하나 ATP 있었어. 산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뭘로 나눠진다?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서 유산소는 전자전자. 그렇지. 무산소는? ATP, PCR, 젖산. 이렇게 된다. 자, 신경조절과 운동, 신경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은 들어봤던 얘기야. 중추신경. 이렇게.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 그렇죠. 네. 자, 중추신경, 말초신경. 이렇게. 아니면 시상하부. 이런 거 안 들어봤으면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돼.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발로 차면 어느 뇌가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지.
내가 눈을 깜빡이는 거, 맛을 느끼는 거는 어느 쪽 뇌가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지. 너무 재밌죠? 알고 싶지 않아? 자, 그래서 우리 신경 조절과 운동. 그래서 신경계 구조와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신체 활동에 포함되는 인간의 여러 가지 사고, 감정, 행동 조절을 담당한다. 그래서 재밌어. 신경 조절과 운동은. 왜냐면 어떤 감정이 들 때, 어느 뇌에서 내가 발동이 되는지, 내가 운동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어디에서 내가, 반응이 되는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배우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됐을 때, 또 어떠한 감정체계나 운동의 반응, 그 다음에 내가 시신경을 움직일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고, 고개를 돌릴 수 있고, 우리가 귀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알게 되고, 만약에 이걸 잘 못한다. 라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신경 조절과 운동은. 자, 신경계의 정보는 정기적 임펄스로 전달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임펄스로 전달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 단어를 외우면 돼요. 자, 그래서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집니다. 신경계는 두 가지로. 그리고 우리가 중추신경계는 두 개밖에 없어요. 중추신경계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뭐? 뇌, 척수. 뇌와 척수. 이렇게 나눠지죠? 나왔죠? 맞아. 몇 페이지예요? 100페이지? 뇌와 척수로 나뉜다.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뭐?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나와있잖아. 책에 왜 나와있는데도 안 읽는 거야? 자, 운동신경과 그 다음에 감각신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은 원심성이라고 하고 감각신경은 구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신경은 다시 두 개로 나누죠. 자, 우리 신경은 중추랑 말초로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추는 뭐? 딱 두 개. 뇌와 척수. 자, 말초신경은 또 두 개. 두 개로 내려가. 그래서 무슨 신경? 감각신경원과 운동신경. 감각. 그대로 우리가 지금 감각. 운동은? 운동. 진짜 말 그대로 운동. 거기에서 딱 두 가지를 또 나눠. 자율신경과 체성신경. 이 자율신경은 또다시 두 가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눈다. 딱 이렇게. 신경계 둘, 중추 둘, 말초 둘, 여기서 운동신경 둘, 여기서 자율신경 둘. 자, 그래서 우리가 중추신경계는 신경계의 중추적인 명령이나 그런 걸 하는 영역을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중추신경계는 그래서 우리가 명령해줘야 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돼. 사령탑이야. 사령탑이 어디야 그러면? 뇌. 그리고 척수. 쭉 타고 오는 이 뇌와 척수.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말초신경계는 신체의 각 기관과 중추신경계 사이를 연결하며 뇌신경과 척추신경을 포함하고 있다. 얘는 각 기관 중추신경계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딱 두 개. 뇌와 명령하는 영역. 얘는 모든 신경, 중추신경계 사이에 연결하며 뇌신경과 척추신경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말초신경계라고 한다. 자, 감각신경원은 피부 표면이나 체내 기관, 관절과 근육의 체성과 내장 감각, 수용계로 구성되며 이것들의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보낸다.
운동신경은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각 기관과 골격근으로 자극을 보낸다. 그래서 얘네는 각 기관과 골격근, 우리 운동을 할 때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신경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자율신경, 내가 뭐 내장근, 심장근, 불수의적, 움직일 수 없지 내가 스스로. 내가 움직일 수 있어? 심장근? 심장 옆에도 근육이 있어. 심장근, 심근이라고 하는데 심장 근육 내가 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 그런 것들을 불수의근으로 해. 얘네는 내장도 그렇고 스스로 뛰고 있어야 되니까. 자, 수의적 근육.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여기는 뭐 골격근으로 신경 자극을 전도하는 이제 운동신경 섬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교감신경은 위급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흥분성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교감신경이라고 하고, 부교감신경은 신체 자원을 보존하고 충전하는 애들을 부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경계의 종합사령부로서 뇌와 척수로 구성되는 우리 중추신경계를 딱 보면, 자, 뇌는 크게 대뇌, 소뇌, 간뇌, 내간 이렇게 대뇌와 소뇌, 간뇌, 내간 이렇게 나뉠 수 있다. 대뇌에서는 운동기능,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운동기능, 지적기능, 감각기능을 한다. 했을 때 운동을 조직화하는 거, 지적기능은 학습을 저장하는 거, 그리고 감각기능은 지각정보, 내가 어떠한 정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대뇌의 역할. 자, 소뇌는 무슨 역할을 하냐? 골격근, 골격 옆에 붙어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웁니다. 자, 골격근을 조절하고, 그래서 몸의 평형을 유지합니다. 근육 운동의 협응 도와준다. 근육 운동을 도와준다. 복잡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소뇌에서 하는 역할이다. 자, 간뇌. 간뇌는 시상이나 시상하부, 뇌하수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상하부는 되게 중요해요. 시상하부. 시상하부라는 거는 되게 많이 나와요. 시상하부는 뭐냐면 중추신경계에 속해 있으며 뇌의 역할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갈증이나 체온 조절, 혈압, 수분 균형 및 내분비계 활동을 조절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시상하부. 뇌에 있는 간뇌에 있죠. 시상하부. 시상하부는 유지하는 이곳까지 책에 있죠. 자, 내간도 중요해요. 중뇌, 내교, 연수라고 합니다. 연수라고 우리가 예전에는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뇌간이라고 합니다. 뇌간. 그래서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고 있는 애를 뇌간. 운동 조절, 심혈계와 호흡계 기능을 조절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뇌는 딱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간뇌, 대뇌 여기. 자, 간뇌 여기 시상, 뭐 이렇게 시상하부 이렇게 있죠? 뇌간은 여기 중간뇌, 뭐 후리뇌, 순뇌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뇌간. 자, 소뇌는 여기에 붙어 있죠. 대뇌는 이렇게, 소뇌는 여기.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뭐 뇌에 대해서, 뇌신경은 이제 뭐 두쌍이고 뭐 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추신경계는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에 붙어 있고 어느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오늘 수업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